회피형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기대를 품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비난을 받거나 공연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나 사건이 생겨도 자신만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 한계를 넘는 스트레스나 해결이 어려운 문제와 맞닥뜨리면 궁지에 몰려 자신을 소모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무리라는 판단이 설 때까지 계속 버티다가 갑자기 좌절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그냥 도망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참을 수 있을 때는 문제 따위 전혀 없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이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보다 몸이 먼저 비명을 질러서 두통이나 복통, 설사, 구토, 두근거림, 현기증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형 인간은 이와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접촉을 원합니다. 타인이 전해주는 온기에서 안도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 특히 방치당한 유형의 인간은 오히려 혼자가 되려 합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도움조차 번잡스러운 일이 되고 맙니다. 취직이나 승진, 결혼이나 자녀의 생일 같은 즐거운 일도 회피형 인간에게는 자유를 박탈하는 쐐기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관례나 일반적인 가치관에 맞춰 살기는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심기가 불편하여 생매장 당하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저항감을 갖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삶이란 채찍을 맞으며 계속 달려온 말의 그것과 다름없습니다. 회피하는 수준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는 않지만 언뜻 보면 상당히 사교적이고 요령 있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더 이 사람의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관찰해보면 실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거나 가족과 대화다운 대화도 없이 자신의 즐거움에만 몰두한다거나 오랫동안 섹스리스 부부라거나 하는 문제들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타인과 접촉하는 시간이나 뇌에 비어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독서의 경우에는 정보량이 비교적 적은 상태에서 끝나지만 영상을 동반한 정보 매체에서 피난 장소를 찾는다면 뇌에서 과부하가 일어나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몸과 마음을 쉬게 하거나 마음을 진정시키기는커녕 과중한 피로감과 무기력, 우울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시 일어서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 결과 더욱더 인터넷 세계에 갇혀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히키코모리가 늘어난 원인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잊게 해주는 정보통신 매체, 내 방 안에, 급기야는 내 손바닥 안에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푹 빠져 있는 동안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2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맙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 해도 그 세월의 격차가 너무 심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회피형 인간의 행동 특성 중에 또 하나는 모든 일을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흥미있는 것 외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최대한 피합니다. 무기력이란 바꿔 말하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헛되이 에너지를 사용하며 부족한 에너지가 더욱 줄어들고 맙니다.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은 에너지가 부족함으로 현재 상황에 문제가 약간 있더라도 또는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견디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인간에게 마음의 에너지가 부족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안전기지를 갖지 못한 채 안심하고 세상을 탐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더욱 탐색 행동을 피하며 외부 자극을 줄이기만 하면 과거의 잘못을 답습할 뿐 마음의 에너지를 늘리는 일로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위험 부담을 피하고 현재 상황을 유지만 하면 마음의 에너지는 점점 더 약해지고 맙니다.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현실에 적응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회피형 성향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일수록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 성향은 완전히 바꿔야만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특성 같은 것이며 심리학적이라기보다 생물학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 특성을 잘 유지하면서 좀 더 안정도를 높여가면 됩니다. 이때 주변에서 그 사람을 질타하며 변화하기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회피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자신이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 그렇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문제와 맞서야 합니다. 회피하고 있는 상황은 성 안에 갇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위에 높은 벽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만들어낸 공포 때문에 그 벽이 뛰어넘기 힘든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두려운 상황을 용기 내어 머릿속에 그려보는 일입니다. 실패하여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이 두렵다면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음미해 봅니다. 이런 연습을 하면 처음에는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속 상상하다 보면 그리 무섭지 않을지도 모른다. 너무 무서울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별것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갈망하고 혼자 놀고 싶어 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근대화 이후 우리 사회가 만든 관습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들어가는 1인 가구와 노령화, 세대 갈등과 계층 갈등 등의 복합적이고도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를 관찰해보면 상당한 부분이 납득이 됩니다.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본다면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는 우리 사회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책이라고
기대해 볼 만한 책입니다. 여기까지 수기서점 팔방미인 영숙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 안녕.